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사학재단 비리가 유독 대구에서 많이 드러났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대구시 교육청이 너무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에 3차례 교육청 감사를 받을 만큼 온갖 비리와 갑질로 녹진 대구 영남 공고를 두고 국회의원들은 중세 왕국을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남 공고 허선윤 이사장의 비리와 갑질이 수년간 반복하는데도 교육청은 맹탕 감사 보고서를 쓰기만 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중세 왕국입니다. 영남 공고는 왕국입니다. 누가 봐주는 겁니까? 누가 이 왕국이 온전하도록 봐주는 겁니까? 그때도 제대로 했고 그 이후에 2차례 감사에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감사 내용이 3,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강은희 교육감과 허 이사장의 유착 의혹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영남공업고등학교에 허선윤 이사장과 교육감님 간에 친분관계가 있어서 봐주기 감사를 한다는 의혹이 있다는데 언론을 통해서 수차 얘기됐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일부의 오해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직원이 허 이사장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공익 제보자 보호 방안 등의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영남공고 이 체제에서 1인 체제 속에서 이사들이 독자적으로 뭔가 학교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 우리 교육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까지의 법적 사항으로서는 특별한 혐의가 없는 이사진을 교육청이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 국감에선 시교육청에 접수된 영남 공고와 관련한 최초 민원이 삭제됐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강 교육감의 답변이 계속 이어지자 의원들은 영남 공고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 교육청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영북대학에서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린 사례는 22건이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 교수가 7건으로 가장 많고 경일대와 포항공대 각각 4건, 영남대 3건, 대구대와 안동대가 2건씩이었습니다. 경북대는 교수 4명이 자녀 7명을 논문 저자로 올렸는데 이 가운데 3건은 제1저자였습니다. 교수 자녀를 제외하고 논문에 오른 미성년자는 36명으로 나타나 교육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시청을 어디로 옮길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청 이전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 안에 유치 공고가 나갑니다. 시청 이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청을 옮길 최적지, 잣대가 결정됐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7개 항목을 정했습니다. 쇠퇴 정도와 발전 가능성, 접근 편리성, 개발 비용의 적절성 등을 두고 점수를 매깁니다. 항목별 가중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지을 시청은 공공업무 면적 5만 제곱미터에 시민공간 2만 제곱미터까지 연면적 7만 제곱미터로 지금 중구에 있는 시청 건물의 2.8배 규모입니다. 그렇게 지으려면 최소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터가 필요하고 2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결정은 수기 민주주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8개 구군 29명씩 232명의 시민과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회원 10명이 오는 12월 2박 3일 합숙 토론을 통해 결정합니다.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가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민을 믿고 가자. 시민들의 역량을 우리는 신뢰한다.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과 전광판 광고 같은 지나친 유치 행위에 감점도 결정했습니다. 제보 43건 가운데 37건이 감점 대상인데 중구가 34건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 2건, 북구 1건 순입니다.
중구는 감점 최대치인 30점 감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000점 만점에 30점이라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옮길 때 이전 후보지 1등과 2등이 12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번 주 후보지 신청 공고를 한 뒤 3, 4주 안에 접수하면 2달여 만에 대구시청이 옮겨갈 자리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사법적폐청산 대구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조국 장관 사태로 검찰개혁이 좌초돼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강력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까지 대구도심에서 3주째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 대구시민연대는 조국 장관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검찰개혁에 초석을 놓았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사회 지도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하수도 설치 공사를 하다 토사가 무너져 내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김천시 조마면에 있는 하수도 설치 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쏟아져 내려 구덩이 안에 있던 50살 A씨가 숨지고 52살 B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최근 잦은 비 때문에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던 토사가 흘러내린 것으로 보고 H빔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반쯤 38살 A 경사가 남해 고속도로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A 경사는 전날 전남 여수에서 모임에 참석한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대경본부 서구지부는 구청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민부기 서구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진정서에는 민 의원의 갑질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염을 앓았다는 공무원의 병원 진단서와 진술서, 녹취록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조는 민 의원이 공무원을 추궁하는 모습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고 법령상 절차를 무시한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17건의 갑질을 신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내 호민지에 SUV 차량이 빠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39살 임모 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16명과 크레인 등의 장비 5대를 투입해서 2시간 만에 숨진 임 씨와 차량을 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대구시와 달성군 야생동물관리협회 등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체의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과학환경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 달성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는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 전통시장 점포들의 화재 공제 가입률이 낮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구 전통시장 점포들의 화재 공제 가입률은 1.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전국 평균 9.4%에 비해 많이 낮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 서문시장 화재 이후 화재보험에 들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대구의 가입률이 가장 낮습니다. 최근 10년간 산업재해가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 수는 2009년 2만 200여 명에서 2018년 2만 6,400여 명으로 10년 사이 31% 증가했습니다.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지난 10년간 3,080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전체의 64%를 차지했습니다.